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老师好.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지내니? 잘 지내. 대답 같이 한번 해볼게요. 你好吗?我很好. 고마워. 천만에. 따라해보겠습니다. 谢谢. 不客气. 不客气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은 不谢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말 미안해요. 잘못을 빌 때는 따라합니다. 对不起. 조금 더 보편적인 표현 따라합니다. 不好意思. 미안하다 했을 때 괜찮아. 같이 할게요. 没关系. 오늘의 准备. 오늘은요. 우리 중국인의 성씨와 이름을 알아보고 중국인의 호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는 50쪽과 51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씨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은 이씨인데 여러분들은요? 우리나라는 김, 이, 박, 최가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성씨를 정리한 것은 예전 북송시대에 등장했던 백가석이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자문과 더불어서 어린이들이 한자를 공부했던 책이기도 했어요. 이때부터 중국은 성씨를 정리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500여 개의 성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탑 5 5가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씨, 왕씨, 장씨, 유씨와 진씨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리, 왕, 장, 려우, 천. 그렇죠. 이렇게 1, 2, 3, 4, 5 순이에요. 예전부터 이 왕, 장씨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씨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 최신 성씨 순위입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교과서와 달리 왕씨와 이씨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각각의 순위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왕, 이, 장처럼 탑 3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위부터 10위까지를 덜어내 놓았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탑 3는 아까 봤듯이 왕, 이, 장씨가 되고요. 우리나라 성씨 탑 3는 잘 알고 있듯이 김, 이, 박씨가 되겠습니다. 김씨는 21%, 이씨는 14%, 박씨는 8%를 차지해요. 그런데 왕, 이, 장씨는 각각 7에서 8%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김씨가 약 21%이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21%는 약 1068만 명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제1위 성씨인 왕씨가 불과 8%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수로는 9,520만 명인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나라와 중국인의 인구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씨는 14%인데 약 730만 명, 박씨는 8%로서 약 41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지도는 중국의 각 성의 1위의 성씨를 적은 것이에요. 붉은색이 장씨, 초록색이 이씨, 파랑색이 왕씨입니다. 여기 있는 하늘색이 1위인 왕씨, 중앙에 있는 연두색이 2위인 이씨,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진홍색이 바로 장씨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중앙에 보이는 연두색이 4위에 해당하는 유씨, 리어우였고요. 여기 있는 레몬색이 바로 5위인 천, 진씨였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훨씬 더 넓은 지역인데 여기 있는 성씨는 왜 중국의 성씨 순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대체로 이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씨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왕씨, 이씨, 장씨처럼 한 글자 성씨도 있지만은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쭈거량,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처럼 두 글자짜리 성씨도 많습니다. 스마, 두구, 동방, 스콩처럼 말이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씨를 봤어요. 다음은 남녀별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살펴볼 겁니다. 상위 30위 이내에서 하나하나 매치해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남자 이름 따라해 볼게요. 웨이. 여자 이름 팡. 웨이는 위대하다라는 뜻이고 팡은 향기롭다라는 뜻이에요. 웨이가 얼마나 많이 쓰였냐면 바로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쓰였네요. 2위입니다. 남자 이름 읽어볼게요. 치앙. 여자 이름 나. 강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라는 뜻이고요. 장은 이렇게 쓰였고 나는 여기 쓰였네요. 3위 레이 그리고 민.
이렇게 많이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위는 양찡, 여기 양, 그런 다음에 찡은 꽤 많이 쓰인 편이에요. 5위 용, 여자 이름 두 글자네요. 시여우잉. 여자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수영이라는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 용은 여기 쓰였고요. 시여우잉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지막 6위 제유, 점땡유예요. 준, 여자 이름 리, 여기 쓰였고요. 바로 여기 쓰였습니다. 전체적 이름 뜻을 봤을 때 남자는 용기 있고 남자다운 의미가 많고 여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의미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탑5에 해당하는 이름 몇 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1위 중국 드라마 사랑의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나온 배역 이름이 짱웨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철수쯤 되는 이름이겠네요. 우리 이름 읽기 전에 다음 시간에 배울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你叫什么名字? 그렇지. 그러면 저 이름 읽어볼게요. 짱웨이. 잘했습니다. 다음. 자, 여자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이 이름. 이 사람은 중국 베이징 방송국의 진행자이고요. 이름은 3위에 해당하는 왕팡입니다. 이름 물어볼게요. 따라합니다. 你叫什么名字? 이름 읽어볼게요. 왕팡. 다음은 5위에 해당하는 바로 이 사람, 리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여자 테니스의 명장이고요.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어떠한 기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에요. 이름 물어볼게요. 따라합니다. 你叫什么名字? 이름 읽어볼게요. 리나. 우리 이렇게 중국인들의 성씨와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볼게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장난스러운 키스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지양지슈이고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위엔샹친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부를 때는 성씨와 이름을 붙여서 그대로 웬샹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그런데 중국에서는 성씨 뒤에 덩쉐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덩쉐는 학생을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서 학생, 하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쉐 뒤에 있는 이 유는 점땡유입니다. 그래서 수이가 아니라 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하구, 김하구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지만 중국에서는 성씨에다가 덩쉐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짱 덩쉐. 그렇다면 짱지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부를 때도 성씨 뒤에 덩쉐 붙여서 위엔 덩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스터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예요. 친해적, 열애적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친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덩니엔이거든요. 이렇게 친한 사이에 이름이 니엔처럼 한 글자라고 한다면 이름을 두 번 겹쳐서 니엔니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엽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호칭이고 일본어로 친다면은 무슨 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어감이에요. 이제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조금 있을 경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 봤나요? 이태원 클라스.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박세로이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만 나이가 많은 이 오병헌 아저씨에게는 라오라는 말을 붙이고 그 뒤에 성씨를 넣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오는 늙을 노자라고 해서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씨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로 쓰면은 우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 라오라고 부른 다음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닌이라고 하는 존중의 표현 넣어서 닌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는 느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라오 닌하오. 그러면 이 오병헌 아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친한 박세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늙을 노자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 추측되나요? 작을 소자 넣어주면 됩니다. xiao라고 해요. 박 씨는 중국어로 피아오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xiao피아오.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닌이 아니라 기본 인사인 니하오 하면 됩니다. 오병헌 아저씨가 하는 인사말 읽어볼게요. xiao피아오 니하오.
라오와 샤오를 권역을 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형, 누나, 이모, 삼촌, 어르신까지 다 가능한 경우고요. 샤오는 우리말로 쳤을 때 누구누구 양, 군,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교과서 상황 볼게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왕씨가 왔어요. 둘의 사이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라오왕 닌하오. 왕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 짱 친구에게 따라합니다. 샤오짱 니하오. 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학교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 성함은 박성순이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 성함은 고하늘이에요. 박씨는 피아오, 고는 까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직위나 직함을 알 경우에는 성씨 뒤에다가 이 직업을 넣어서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박성순 선생님이 고하늘 선생님에게 인사합니다.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까오 라오시 니하오. 이 인사를 받고 고하늘 선생님은 박성순 선생님께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따라할게요. 朴老师你好. 어렵지 않죠? 우리말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쉬운 늙을 노자라던가 작을 소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부릅니다. 마지막 새로운 호칭이에요. 이 한자 어떻게 읽죠? 미녀죠. 성조는 삼성이기 때문에 니하오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메이뉴. 미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중국어에서는 젊은 여성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메이뉴라고 부르면은 지나가는 젊은 여성이 날 부르나? 라고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부를 때는 슈아이는 잘생겼다. 그거는 형 혹은 오빠를 의미해요. 슈아이꺼는 잘생긴 형, 잘생긴 오빠인데 결국 미남이라는 뜻이 됩니다. 메이뉴, 미녀가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처럼 슈아이꺼, 미남도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메이뉴와 슈아이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말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메이뉴는 언니, 아가씨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슈아이꺼는 총각, 청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문화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리오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3, 2, 1 답은 X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 3가지를 기억해라고 했어요. 바로 리, 왕, 짱입니다. 다음 문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 성 앞에 샤오를 붙여 부른다. 맞습니까? 3, 2, 1 그렇죠. 샤오 붙입니다. 오늘의 수업 중국인의 성씨와 호칭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인사는 따라해볼게요. 谢谢老师 잘했어요. 오늘 고생했고요. 과제 확인하고요. 이전 과제의 피드백도 꼭 확인해주세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再见, 바이바이.